여러분들은 2019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만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적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뭐냐를 생각해 볼 때 되게 재밌는 지점이 있는데 글과 그림, 소리와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의 어떤 예술의 소스들, 가장 그 원재료들이 다 결합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 그 네 가지의 소스라는 게 사실은 예술의 재료들입니다. 네. 내 아이가 어떤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해달라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한 편을 만들어 보면 글도 필요하고 그림도 필요하고 소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글에 재능이 있는지 또 소리에 재능이 있는지 움직임에 재능이 있는지 애니메이션을 한 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스스로도 이해하고 또 그걸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그걸 특히 이제 협업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뭐 증진되기도 하지만 크게 소양이라고 본다면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과 드로잉 능력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와 드로잉을 잘 붙이는 게 연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인데 그 능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보고 드로잉을 많이 해보고 또 그걸 이제 실제로 붙이면서 습작을 해보는 어떤 과정들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레퍼런스들 그러니까 기존의 작품들을 참고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취향인지 내가 어느쯤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크게 보면 핵심은 이야기 능력과 드로잉 능력 그리고 그걸 조합하는 연출 능력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습작과 레퍼런스를 통해서 길러간다. 네. 그 대부분 그 역량 얘기할 때 이제 외국어 능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하려면 헐리우드 진출을 하고 싶은 학생들 많고. 그렇죠. 픽사나 디즈니에 나 취업하고 싶다. 네. 이번에 그 겨울왕국 2에 또 한참 이슈 되잖아요. 한국 애니메이터가 그렇죠. 그 그림 그린 거. 지금 네. 제가 방문한 픽사나 디즈니나 드림웍스 안에 한국 애니메이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많고 그들이 낸 아이디어가 많이 지금 차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터급의 팀장급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입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를 느끼면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팁을 드리면 우리 과에서 미국에 유학 가서 디즈니나 픽사, 드림웍스에 근무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친구들의 과거를 제가 잘 아는데 진짜 영어 못했던 애들입니다. 근데 그 애들이 다 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필요입니다. 본인이 필요해서 하겠다면 그게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이들이 정말 헐리우드를 가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취업은 가능하다. 문제는 영어 공부를 얼마나 하냐에 따랐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의지와 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만화하고 애니메이션은 컨텐츠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현상이나 트렌드를 빨리 읽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지는 또 이 돌아오고 있는 선순환되고 있는 흐름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되게 애니메이션 같은 작업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쿵푸 팬더를 드림웍스가 기획할 때 5년 전에 기획합니다. 개봉 5년 전에. 그들은 그래서 북경올림픽 5년 전부터 쿵푸 팬더를 기획했던 겁니다. 겨울왕국도 러시아 소치올림픽 때 개봉할 생각을 하고 북유럽 신화를 가지고 왔죠. 이런 것처럼 5년 전에 기획하는데 5년 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시사적인 상식과 내지는 많은 정보를 스스로가 찾는 능력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핑만 열심히 해도 매년 관련 기사나 뉴스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습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그런 트렌드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잘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논리력이나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나. 바로 그런 자신감으로부터 새로운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아이디어를 또 투자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나 또 플랫폼이나 이런 많은 분들, 유통하는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 어떤 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말을 못해요. 생각은 깊거든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럼 저는 어머니한테 그럽니다.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아들한테 저는 늘 그래요. 말이 없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 못하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자신감입니다. 그럼 엄마나 아빠가 애한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너같이 생각이 깊은 애는 처음 봤다.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넌 참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것 같다. 물론 재미가 없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자신감을 주고 대화를 유도하면 부모 앞에서 애들이 하나씩 둘씩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습관들을 10대 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얘기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 뭐 엄마 아빠 귀찮으니까 됐어. 또 무슨 그런 얘기해. 넌 맨날 똑같은 얘기하니?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자기가 말하는 거를 사실은 닫게 되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기 많이 하시고요. 저는 그런 팁을 드립니다. 너는 참 운이 좋은 애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십시오, 애한테. 엄마 아빠 볼 때 넌 정말 운이 좋은 애야.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엄마 아빠가 일이 좀 잘 되잖아. 다 너 낳고 나서부터 잘 된 거야. 그리고 무슨 일 생각해 너만 생각하면 잘 된다. 그래서 나도 사진 지갑에 갖고 다니잖아. 뭐 이렇게 얘한테 자꾸 운이 좋다. 너는 정말 좋은 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 역량이 커집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너 낳고 나서부터 되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시작하면 애가 그게 습관적으로 듣다 나중에는 안 듣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쌓이고 쌓여서 부모한테 대해서 많이 아프게 하는 말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10대 사춘기는 부모가 그동안 부은 적금이라고. 애한테 그때까지 뭘 보여줬냐를 애가 다시 반대로 보여주는 게 사춘기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진로를 택하시고 선택하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가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 시간 속에서의 자신감 그리고 운이 좋다라는 자기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진로와 직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직업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차이나는 진로입니다. 이번에 전달드릴 진로 정보는 자녀의 심리 상태에 맞는 진로 상담 유형입니다. 진로 상담을 하실 때는 자녀의 심리 상태에 맞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것도 싫고 왜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낮은 진로 동기와 실천 의지를 보이는 자녀를 상담해 주실 때는 동기 촉진형으로 상담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의 원인은 낮은 자존감, 성공 경험 부족, 진로 정보 부족, 학교 생활 흥미 결여, 진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이므로 학교 생활 및 진로 개발에 대한 동기와 실천 의지를 촉진하도록 지원해 주셔야 하며 공감적 언어 사용을 통한 심리적 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막연한 칭찬보다는 과거의 진로 경험 등을 탐색하고 이를 격려하는 방식의 대화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관심 있었던 직업도 자세히 알아보면 왠지 시시하게 느껴져요. 라고 말하는 아이는 자기 이해 부족, 내적 갈등 혼란, 우유부단한 특성이 원인이므로 목표 수립형으로 진로 상담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다양한 활동에 대한 호기심과 높은 실천 의지가 있지만 자기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로 타협의 필요성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고 다양한 호기심 사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는 방법에 대한 지원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진로 활동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원하는 진로와 직업 중으로는 체험을 해볼 곳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는 과도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진로 활동에 대한 긍정적 학습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활동 강화형으로 생각은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함께 점검하시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중심으로 실천을 유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차이나는 진로였습니다. 성우님, 네. 진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 대본에 답은 정해져 있겠지만 우리 생각을 좀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현창환 교수님부터.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서 제가 늘 그 얘기합니다. 평생에도 후회하지 않을 일을 정해라.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를 정하고 정말 몸이 아플 때에도 그 직업에 그 일만 하면 그 시간만은 아프지 않을 일을 정해라. 그게 적성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람 가르치는 일이 적성인 것 같습니다. 네. 감기 몸살이다. 너무너무 힘들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인데 강의실 들어가서 강의만 시작하면 안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적성인가 보다 이런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과 아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만화를 그리는데 웹툰을 그리는데 내 이 작품을 기다리는
수십만 명의 독자를 생각하면은 밤에 잠도 안 오고 밥 먹을 생각 안 나고 내가 한 컷 한 컷 그리는 게 막 너무 기쁘고 이것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적성. 그러다 보면 24시간 중에 20시간은 화장실도 안 가고 엉덩이가 무겁게 버틸 수 있는 인내력, 끈기, 집중력 이런 게 없이는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작업은 할 수 없다. 그 적성이 되지 않는 흔히 만화 보기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보기 좋아하고 그런 사진 모으기 좋고 코스프레 좋아하고 이런 게 적성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집중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정민 교수님께서는 진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라 보시나요? 저희도 이제 진로 지도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좀 한 4가지 정도 지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다음에 내가 해야 하는 게 뭐냐. 이게 사실은 상당히 그 다른 지점에서 나를 규정하는 4가지의 포인트거든요. 네. 이 4가지의 포인트들이 잘하는 것만 한다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것만 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지점인가 나의 적성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평생 화두로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께 드리는 말씀. 나는 이 분야에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보람이 있었다 하는 좀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이정민 멘토님께서는 보람이 있었다 느끼시나요? 학생을 만날 때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상황들이 좀 상당히 긴박하게 바뀌고 있는데 80년대부터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사실은 완전히 개벽이라고 할 만큼 이쪽 분야가 많이 바뀌었죠. 특히 지금 만화 애니메이션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나오면 그거를 가장 빨리 수용하는 게 만화와 애니메이션이고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하는 게 또 한국이에요.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 위상이 올라가는 만큼 만화 애니메이션이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이 변화까지가 굉장히 드라마틱했다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 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애들 상대로 하는 어떤 산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어느 누군가한테는 유치하다. 이렇게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애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의 가장 뿌리가 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교육, 문화, 산업, 비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만화 애니메이션이고요. 그 애니메이션의 역할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학생들이 기회도 넓어지고 또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적인 또는 경제적인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 사회적 가치 또는 그걸 넘어서는 일상적 가치 이런 부분들까지 확장되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좀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때 자랄 때 부모님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말이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아이들을. 공부해서 남 주는 공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인류를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류에 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고 성장했다는 것은 혼자 힘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모두의 도움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회가 도움줘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 사회에 어떤 일을 하고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와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 우선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그 꿈속에서 인류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 애들한테 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창원 교수님, 이정민 교수님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신 소감이나 함께 나누고픈 고민,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진로헬프 JINROHELP 네이버.com으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사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견 주실 거 있거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2019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멘토님과 우리 성우님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